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다음 주 시장 자체가 100포인트 이상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관심 온통 미국 대선에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금요일장에 준비를 해봐야겠죠. 이분과 함께 특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TNW 홍주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럴 시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주가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약 10% 가까이 지금 더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갤럽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갤럽의 이제 고위 자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믿으면 안 된다라고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유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4년 전에 4년 전보다 지금 현재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그냥 경제상에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되게 대다수의 그 투표 결과가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고 좀 이제 발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한정된 인원에서 이제 조사 결과 발표되다 보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확률적으로는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인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뭐 관련주들을 지금 우리가 짚어볼 건데 이 대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이제 드렸던 말이 이 정치에 관련돼서는 정치 관련주들이 되게 등락폭이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이 관련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확률 게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거를 떠나서 확률 게임이더라도 조금 더 높은 확률에 우리가 이제 좀 투자를 해야 그래도 뭐 승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조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섹터들을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일단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위에도 보시다시피 친환경과 친재생에너지에 집중을 좀 하겠다라는 지금 방침이고요. 바이든의 이제 그린 뉴딜 육성 계획을 보면은 10년 예산이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이제 민간 투자를 연계하게 되면은 총 5조 달러 육박된다라는 거죠. 되게 뭐 엄청난 자금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취지는 글로벌 그린 산업을 주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뭐 그런 취지인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여기에 이제 편입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좀 제한적이라는 거는 여기 아래 보시면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과 기술을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조 바이든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기술로 자국 그 제품과 자국 기술로서 이 그린 산업을 주도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잠깐 반등은 하더라도 강력하게 반등하기에는 좀 이런 게 제약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 바이든 후보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다자주의의 무역 재개에 이제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주의라는 거는 내가 같이 주고 받자 이런 의미인데. 무역 재개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멕시코 등 이런 뭐 나라에 이제 무역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내수보다는 이제 그 대내외적으로 좀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 재개가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점도 우리나라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미국이랑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만약에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되고 조금 더 원활한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후보 또한 중국을 좀 이렇게 적국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무역 재개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에 보시다시피 전통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슬로건이 지금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의 그리고 이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유지를 하고. 근데 여기서 짚어볼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다시 인상을 시키겠다라는 취지예요. 이런 점에서 되게 이제 친기업 성향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점도 사실은 되게 투표에 영향이 많겠죠. 이런 점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과의 정책은 꾸준하게 강경 노선을 지금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무역 재개에 대한 이런 희망은 조 바이든 후보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자국 정책으로 좀 흘러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 석유 산업과 세일 개발 촉진입니다. 일단 석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파리 협정을 완전히 이제 파기를 시키면서 자국의 세일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융업의 규제를 완화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얼마나 이런 기업과 그리고 이런 개발 그리고 이제 그런 금융에 관련돼 가지고는 되게 개방적으로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네.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저희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지 미리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종목이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건 또 네네. 사실이에요. 혹시 수혜가 직접적으로 올 만한 종목이라든지 업종도 말고요, 아니면 종목을 한번 딱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추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섹터를 알려드리고 그 섹터 안에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좀 원해요. 근데 이 종목이라는 게 찝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 변동폭이 크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노란톡 안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방송에서는 제가 섹터를 좀 함축시켜 드려볼게요. 네. 네. 섹터를 보자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전기차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하게 볼 섹터 중에 하나가 또 5G거든요. 이 뭐 수소에너지, 풍력, AI, 태양광 있지만 지금 5G는 단기간 안에 어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움직여줄 섹터, 강력하게 저는 그런 섹터가 만약에 뭐라 그런다면 5G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보시면은 되게 뭐 전기차, 수소에너지, 풍력, AI, 태양광 있는데 되게 좀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사실 수소에너지도 그렇고 풍력에너지도 그렇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관련주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지금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도 수소차 섹터, 전기차 섹터, 풍력, 태양광, AI 이런 섹터들 지금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뭐뭐 딱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짚어볼 거는 섹터마다의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제 선순환이 된 종목들이 있고 아직 순환이 돌지 않은 이제 후순환이 돌아줄 종목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미 상승이 많이 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해당 섹터의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순환이 돌아주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게 대단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공부를 좀 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면은 노란톡에서 좀 이렇게 뭐 저희가 공부 자료 같은 걸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통산업 에너지 분야에 좀 집중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슬로건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제 재선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시장 동안 지난 4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원개발, 금융, 반도체, 군수산업 요거는 항상 이제 순환이 잘 돌아주던 섹터였고 여기서 제가 이제 편입을 안 시켜드린 섹터가 하나 있어요. 이제 바로 이제 기술주들인데 기술주는 트럼프의 이런 정책과는 별개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섹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만 가는 종목들이 있고 정책과 연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이란 단어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에 맞고 현재 사회에 맞고 지금 그 가치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이런 정책과 관련 없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트럼프가 미는 이제 섹터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군들은 자원개발, 그리고 이제 금융업, 반도체, 군수산업. 군수산업이라는 건 방위산업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더라도 올라가는 섹터들, 그 기술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시대 자체가 기술 중심 시대다 보니까 기술주들은 그런 시대를 타고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이런 관련 종목들은, 관련주들은 확률 게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확률 게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누가 되든 되게 메리트 있는, 누가 되든 관계없이 되게 희망이 있는, 그리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누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빨리 움직일 만한 종목을 찾는 게 시급할 것 같은데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노란톡에 MTNW 홍주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거길로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 교육 자료들 같은 것들 드리고 있고요. 관련주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집 시간을 통해서 이제 미 대선을 미리 한번 관련 종목 섹터 연구를 해봤는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시간도 남아 있잖아요. 네. 금요일 반전은 없었습니다. 네. 결국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56%의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2.61% 낙폭을 키우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11월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 네. 10월처럼 이렇게 힘들까요? 아니요. 11월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지수가 눌리진 않고요. 11월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반등세를 살짝 그리면서 11월 둘째 주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1월 넷째 주부터는 다시 좀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횡보를 하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 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76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횡보 중에 눌림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905포인트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림은 지속적으로 될 거니까 이 횡보 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맥점을 잡아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눌릴 때는 관망을 하다가 저점이 형성될 때부터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조금 분산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대응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조정이 조금 덜 들어왔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코스피는 지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중소형주들이 많고 코스피에는 우량주들, 대형주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바로 정책주잖아요. 그린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이런 뭐 섹터인데, 이런 섹터의 관련주들을 살펴보자면은 사실 기술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도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이 솔직히 많이 올랐다가 그 오르게 된 계기 자체가, 모멘텀 자체가 기술주들입니다. 정책주들입니다. 그러면 정책주들이 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정책주들의 모멘텀이 점차 조금 낮아지면서 수급이 좀 빠진다. 그러니까 물량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0월도 저희와 함께 그래도 웃는 한 달이 되셨길 바라보면서 11월도 건승을 위해서 빨간맛 2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주원 전문가와 인사드리면서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